요즘 머리가 왜 이렇게 가렵지? 비듬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머리에 뭐가 문제가 생겼나? 안녕하세요. 한방피부과 전문의 장유진 한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 노란색 인설, 가려움 등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지루성 피부염은 보통 피지샘이 발달된 부위인 얼굴, 두피, 겨드랑이, 앞가슴 등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히 두피에 생기는 경우를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해요. 우리는 얼굴 피부에 뭐가 생기거나 조그마한 변화라도 보이면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곤 하죠. 그런데 두피에는 변화가 있어도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의 초기 증상인 두피 가려움증, 비듬, 또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증상 등이 나타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루성 두피염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 질환으로 잘못 관리하면 탈모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루성 두피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루성 두피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두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피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흔히 몸 다른 곳의 피부와 두피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피도 피부의 일부입니다. 두피도 다른 피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모낭이 복잡하고 많고 피지선이 많고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죠. 모낭은 모발, 머리카락을 만드는 기관으로 모발이 잘 자랄 수 있게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해야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낭 옆에는 피지선이 붙어 있는데요. 적당한 피지 분비는 두피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루성 두피염처럼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모공을 막아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붉게 염증이 생기고 또 두피의 영양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발이 잘 자라지 못하고 결국 탈모까지 진행하게 되는 거죠. 지루성 두피염은 덥고 습한 여름, 건조한 겨울에 심해지고 음주, 스트레스, 피로 등의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또 지루성 두피염은 말라세지아라는 균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균은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상재균인데 피지를 먹고 살아가요. 정상적인 두피에서는 이 말라세지아 균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루성 두피염처럼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두피의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말라세지아 균의 수가 증가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임상에서 보면 지루성 두피염은 피지 분비가 많고 몸, 특히 상체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잘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체에 열이 많고 반대로 하체가 차가운 증상을 한의학에서 상열하한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지루성 두피염 환자분들은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상체는 열이 많아서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고 눈도 건조하고 충혈되고 두통이나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고 반대로 하체는 차가워서 생리통을 비롯한 생리불순, 가민성 대장염, 정력 감퇴, 또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등의 증상을 동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은 두한조결, 즉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데 순환의 장애로 반대가 된 거죠. 지루성 두피염이 두피 상태를 깨끗하게 하는 일상관리가 중요한 질환인 것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상열하한이라는 상태를 개선시켜서 두피를 튼튼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꾸 재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이 상열하한증의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두피의 열 발생을 개선하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어요. 실제로 두피의 온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증가되어서 지루성 두피염의 발생 원인이 되고 또 뜨겁고 건조한 사막에서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받고 건조한 두피, 즉 건강하지 못한 두피에서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없는 거죠. 또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 심해지면 진물이 나고 딱지가 생겨서 이것들이 머리카락과 엉켜서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의 관리에서도 상체, 머리 쪽으로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열을 발생시키는 식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지루성 피부염 환자의 무려 50% 이상이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막 날 정도로 매운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머리나 얼굴 부위에 열이 오르게 하는 매운 음식은 지루성 두피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염증 반응을 자극하고 가려움을 심화시키는 술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단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죠. 두 번째,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열받아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죠. 또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이렇게 머리, 두피에 열을 만드는 스트레스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제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요. 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피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스트레스 관리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좋고, 또 두피를 가볍게 지압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부위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열을 내려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상열한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반신욕이나 적당한 운동입니다. 반신욕이나 운동을 하면 몸 전반적인 순환을 도와서 체내 불균형한 열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고, 또 피로회복과 긴장 이완 등의 효과도 있죠. 반신욕을 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영상이 생기TV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 여름철 강한 자외선과 겨울철에 뜨거운 히터바람을 피하세요. 우리는 외출을 할 때 햇빛에 내 얼굴이 손상되지는 않을까? 얼굴에 열심히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지만 정작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두피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강한 자외선은 두피에 자극이 돼서 두피를 더욱 열받게 하고 건조하게 합니다. 양산을 써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모자는 좋기는 한데 모자는 쓰시려면 통풍이 잘 되는 소재, 그리고 크기가 넉넉한 것을 고르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딱 붙는 모자는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 겨울철에 뜨거운 히터바람은 두피를 더욱 건조하고 열받게 만드는데요. 한 번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도움이 되고, 가습기를 사용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과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으로 머리를 건조하는 것은 피하세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감는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꼭 피하셔야 할 것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과 뜨거운 드라이기 바람으로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신 후 샴푸를 하시면 좋고, 시원하다고 날카로운 손톱으로 두피를 긁어가면서 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우리가 얼굴을 씻을 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두피도 얼굴 피부와 똑같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그리고 피지나 진물, 노폐물 등이 잘 제거되도록 꼼꼼히 머리를 감으시면 좋아요. 샴푸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주시고 말리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머리가 젖은 상태로 오래 두지 마시고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머리카락을 말려주신 후 시원한 드라이기 바람으로 두피 안쪽까지 꼼꼼히 건조시켜서 두피를 쾌적한 상태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샴푸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녁에 샴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두피의 모공은 얼굴 모공에 비해서 2~3배 정도 큰데요. 그래서 낮 동안 먼지나 불순물 등이 모공 사이사이에 침범하기가 쉽죠.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밤 샴푸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잘못 관리하면 탈모까지 올 수 있는 지루성 두피염의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두피도 몸 다른 부위의 피부와 똑같은 피부입니다.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두피를 열받게 하고 손상시키는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루성 두피염에 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